자, 갑자기 9월달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주식 투자 저도 오래 했지만 9월달을 조심해라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. 자,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. 그렇다면 9월달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, 지금 뭐가 불안 요소인지를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9월달을 조심해라. 안 그래도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 때 9월달 차트를 한번 봤어요. 자, 먼저 언젠가요? 2021년도 9월 보면 한국 증시가 뭐 10월까지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. 그리고 2022년도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쭉 하락장이었다가 9월달에 좀 절정으로 빠진 부분이 있네요. 이때 저도 기억이 나요. 너무 끔찍했어요. 자, 2023년도로 또 넘어오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쭉 빠졌었네요. 자, 2024년도 9월장도 좋지가 않았어요. 반등이 근데 강하게 나왔어요. 어쨌든 폭락이 한번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이 시작된 거죠. 사실 차트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. 꼭 9월이라기보다 뭐 10월도 안 좋았고 뭐 여러 달도 항상 안 좋았고,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국 시장은 늘 안 좋았던 느낌. 그래서 새삼스럽게 뭐 9월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은데,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. 먼저 2020년도 투자 열풍이 불고 나서요.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보합장을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바이오로 끌고 올랐다가 바이오가 이제 뭐 실적이 없고 결과가 없고 뭐 임상도 뭐 더 이상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보합 가운데서 흔드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9월달이 얻어 걸린 거고, 그리고 2022년도는 그냥 주구장창 안 좋았어요. 거기다가 이제 9월달이 특히나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고, 그러다 이제 반등장이 진행됐죠.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이때 2차 전지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 주도주가 꺾이니까 9월달이 이제 하락을 했고, 그리고 2024년도 정말 계속 안 좋았어요. 뭐 여러 가지 전쟁이다,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끼쳤고, 또 저기 중동 지역에서 전쟁도 나왔었고 안 좋은 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스토리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. 옛날 생각 나네요. 그래서 2024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서 돈을 좀 많이 풀고 2024년도는 좀 반등할 거를 예상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, 이전의 흐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, 시장을 좀 끌고 갔던 주도주가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주도주가 중간에 오르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9월달 뭐 다른 하락 시점하고 이제 엮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9월을 조심해라, 8월을 조심해라, 5월을 조심 이렇게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,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늘 말씀드리는 거, 주도주가 꺾일 때를 가장 조심해야 돼요. 그런데 지금은 사실 주도주가 꺾일 만한 게 없어요. 왜냐면 주도주가 현재 없거든요. 얼마 전에 주도주라고 하면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들이거든요. 상법 개정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.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,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을 또 끌고 올라갔을 만한 주도주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,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진행 중이고 오늘도 사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오히려 꺾인 게 아니라 상승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 가운데서는 시장이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것만 분석하면 안 되겠죠. 중요한 분석이 남아있죠. 미국장이에요. 자,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주도주가 꺾이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이 더 위험한 거예요. 만약 9월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미국장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왜냐면 상승을 열심히 줬다가 그 다음 보합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. 보합 흐름이 길어지면 무슨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? 실망 매물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. 아, 그럼 좀 지루한데 여기서 일단 좀 팔아볼까? 또는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 같이 덩달아서 심리적으로 따라가서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. 더군다나 나스닥을 끌고 왔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아니겠어요?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있긴 있어요. 그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약 시장을 견인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, 당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.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깊게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를 대체해 줄 만한 종목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, 한 가지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지금 보여드린 구글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구글이 AI와 그리고 검색 기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게 공중부양 차트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이거 나오면 모멘텀 이어질 가능성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구글 필두로 한 상승, IT 업종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. 이런 시나리오 흐름이라면
바턴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자, 하지만 전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 무엇이 됐든 간에 예측은 사실 의미가 없죠. 왜냐면 세력 마음이니까. 여러분 왜 경제 위기가 안 터지는지 아세요? 지금 경제가 실제로 어렵긴 하죠. 근데 경제 위기라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나 또는 이제 IT 버블 사태 엄청나게 폭락했었죠. 이런 폭락이 왜 안 나올까 아십니까? 제가 말씀드려야겠죠.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간단해요. 원리는 이런 버블 사태가 꺼지려면 누군가가 위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. 매도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수익을 충분히 받고 던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과열 열기가 시작이 되고 미친듯이 사람들이 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위에서 매도를 하고 더 이상 매도하고 떨어질 때 세력들이 안 받아주면 그때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.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폭락이나 위기나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의미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명분을 갖다 붙이고 뭔가 기업이 문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. 근데 명분을 갖다 붙이고 아니야 우리가 이걸 매수해 줄게 라고 만들어 놓으면 금융위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. 웃기죠? 그래서 지금 아무도 타이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위기가 만들어질 만한 요소들은 사실 다 있어요. 미국 주식이 거품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? 누구나 다 알아요. 워렌 버핏도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 경제가 멀쩡하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. 유럽 경제도 맛이 가는 거 알고 있어요.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럼에도 안 터지는 이유는 세력들이 그걸 아직은 명분을 갖고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좀 이제 조정이 크게 오겠는데 이런 것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뭐 생각하고 이건 의미가 없고요. 의미가 없어요. 그런 거. 그 의견을 그 견해를 무시하고 그냥 폭등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한쪽만 치우쳐서 보는 거 의미가 없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자,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안에서 HJ중공업처럼 조선 쪽 섹터가 엄청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 다음으로는 로봇이 조금 강하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얘 다음으로는 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오르고 있어요. 만약에요. 이 친구들의 호재가 또 반도체도 포함이 되는데 이 종목들의 호재가 단발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일단은 순서대로는 이제 1번, 2번, 3번인데 이 친구들 순서대로 반등이 엄청 강하게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만약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야, 이 9월 달에 하락하는 거 아니야? 라고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이런 겁을 먹어서 또는 미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살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구체적으로 위기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? 누군가 위기라고 생각해서 매도세가 터지게 되는 경우 그때 역으로 좋은 매수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저도 조심하는 부분인데 감정이 막 동요가 되면 안 돼요, 여러분.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. 감정의 동요가 되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만약 보유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위기가 만약에 정말로 터진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면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손절할지 그 선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HJ중공업이 이런 가격을 깬다면 여기 찍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쌍바닥을 단기적인 이제 쌍바닥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깨면 나는 일부 좀 매도하겠다. 뭐 이런 계획을 갖는 거죠. 이런 종목도 만약에 하락이 왔을 때 11,500원 이 몸통 크기를 보는 거예요. 여기가 기준봉이 되겠죠. 돈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. 이 돈이 많이 들어온 이 구간을 이탈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난 그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겠다. 이런 계획을 잡고 생각하시는 게 더 생산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매매가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말 9월장 가운데 뭐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.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을 담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폭락장이 온다. 그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선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. 그렇잖아요. 어차피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위협을 받거나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.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계획을 잡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 마음이에요. 저기서 그냥 더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. 쟤네 마음이에요 진짜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가 머릿속에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.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.